오랜만에 원투펀치 그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원투펀치 그린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 라고 하기에는 좀 허전함이 큰 것 같은데요. 사실 단독으로 진행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 같이 그린을 함께 해주시던 정순주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참여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사실 저도 어색하고 오늘 이제 순주 아나운서님의 빈자리가 좀 사뭇 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주 아나운서님께는 조금 아쉽기도 한데 순주 아나운서님이 이 빅경기, 이 대단한 경기를 같이 분석하지 못한 게 유독 아쉬운 시간으로 오늘 작용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K리그1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인데 35라운드 경기로 진행됐던 전북과 울산의 경기는 국내 축구 팬들 모두에게 보는 재미를 더해준 대단한 명경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기 전에 양 팀은 승점 동률인 상황이었고요. 다득점이 앞서면서 전북이 1위, 울산이 2위였거든요. 그리고 전북의 포메이션은 약간 4-3-2-1에 가깝게 형성이 됐거든요. 방송상 자막에서는 4-3-3으로 소개가 됐지만 저는 좌우 윙 포워드가 상당히 안쪽으로 좁혀든 4-3-2-1 형태가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윙포워드인 송민규와 한교원이 상당히 중앙 쪽으로 좀 좁혀선 형태였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라인업인데 전북 상대로 울산이 당시 바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기력에서 재미를 본 바가 있었던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울산은 바코를 이번 맞대결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 팀의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울산은 일단 초반부터 오른쪽 풀백 김태환의 활용이 매우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김태환 선수는 오버래핑, 터치, 크로스 모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초반에 기세를 잡은 쪽은 전북이었거든요. 왜 전북이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공격을 나설 때, 또 지금은 수비를 나설 때의 상황입니다. 전북이 수비를 나설 때 보면 기본적으로 선수들 송민규, 한교원, 구스타보 굉장히 안쪽으로 좁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4-3-3이라면 한교원 선수는 오른쪽인 포워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민규 선수와 다르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퍼져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면 구스타보, 한교원, 송민규 3명이 상당히 좁은 간격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술을 저는 4-3-3보다는 4-3-2-1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좁혀선 공격진의 위치, 배치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좁혀진 선수들의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3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울산의 센터백과 3선 사이 이 후방 빌드업 3명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측면보다는 다들 중앙 위주로 움직이면서 좁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형태는 울산이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과 3선으로 가는 길목 혹은 3선이 전방을 보면서 볼을 배급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압박함으로써 3선의 빌드업 영향력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빌드업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명의 공격진이 안쪽으로 좁혀서 4-3-2-1에 가깝게 계속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중앙으로 줄 곳이 없으니까 조현우가 측면을 택하는데 약간 늦었어요. 그러면서 볼을 뺏기는 과정이 나왔었고요. 울산은 초반에 전북의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앞선 실수에 이어서 또 한 번 10분이 되기 전에 나왔거든요. 자, 지금 보면 전북의 3톱은 이번에도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교원 들어오고 송민규, 구스타보 모두 중앙을 바라보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울산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수록 행패스를 후방에서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템포가 늦어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 선수들의 위치, 시선을 보시면 계속 중앙을 바라보면서 위치 자체도 중앙 쪽으로 좁혀서 계속 압박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세 선수가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서 상대 진영의 압박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두재 선수를 제외한 박용우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나불피아나 같이 변형 백스리가 갖춰진 모습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대 압박을 박용우 선수가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근데 전방 쪽 선수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전북의 압박이 초반에부터 워낙 강력했고 울산이 이에 대해 초반에 대응하는 걸 어려워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울산이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고 배급의 템포, 빌드업의 템포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북의 압박을 고전하는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이렇게 위에서 압박을 했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상대 빌드업의 템포를 늦추고 자, 지금도 울산은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백패스, 행패스를 반복하면서 템포가 늦어졌거든요. 그 결과 울산이 빠르게 볼을 전방으로 배급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전북의 이점은 후방의 선수들이
빠르게 울산 선수들한테 1대1로 자리를 잡으면서 울산이 나설 수 있는 측면 위주로의 연계를 미리 판단하고 수비 대응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이게 결국 일단 전방 3톱의 압박으로 울산의 빌드업 템포를 늦추고 울산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걸 빨리 올라가는 거를 어려워할 때 전북의 뒤쪽의 후방 자원들이 모두 수비 대응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이점을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압박은 그 목적 아래 13분이라는 시간이 보이죠? 아까 그 시간대에 이어서 초반에는 계속 전북이 압박을 통해서 이 경기 분위기를 가져가는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전북의 후방 선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울산의 패스 루트를 그대로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조금씩 템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16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도 전북이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구나. 근데 빠르게 풀어나오면 전북이 압박을 하면서 발생되는 측면 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에 대한 힌트를 전반전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일단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울산이에요. 근데 빠른 템포의 연결로 바로 전북 진영으로 넘어가는 걸 원했는데 일단 지금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죠. 근데 서령우 선수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 하면서 탈압박을 해냈고 전북 선수 3명을 끌어당기면서 최종적으로는 바쿠가 볼을 줬을 때 원두재 선수가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일단 서령우 선수 개인의 탈압박이 아주 대단했다는 점과 그와 더불어서 그 패스를 받았을 때 임종은이 바로 한 번에 측면 쪽 넓은 공간으로 볼을 주면서 울산이 자연스럽게 전북의 압박을 풀어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이러한 연계가 나왔다는 건 이제 조금씩 울산의 후방 선수들도 팀으로서 전북의 압박을 견뎌냈다, 조금씩 적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때 원두재 선수는 넓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럴 때 전북이 어디가 열리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원두재가 볼을 받고 바로 오른쪽 측면을 보고 길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윤일록 선수가 배우 공간 침투를 하면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고 이후 세컨볼을 이동준 그리고 이동경 여기에 더해서 오세훈 선수가 마무리 지었는데 초반에 울산이 선제골에 넣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 골이 결국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장면은 좀 울산에게는 승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울산의 공격이 지난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와 다르게 중앙 위주의 연계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이 유재문 선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 박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전북이 백승호 선수를 당시 수비형 미드필드로 썼었는데 그 주위를 이 박호 선수와 또 옆에 있는 윤빛가람 선수가 나란히 두 명이서 공미처럼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의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중앙 공격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북이 이 박호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재문 선수를 기용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울산이 볼을 순환하면서 다시 빌드업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대 중반이 되면서 울산이 조금씩 크게 볼을 돌리면서 전북의 압박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었고 그때 측면 위주로의 전개를 통해서 빠르게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측면 쪽 오버래핑을 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 전북 공략의 1등 주자였던 박호 선수는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호 선수에게 계속 미드필드가 한 명 따라붙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수가 류재문 선수입니다. 이미 류재문 선수가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박호가 막히는 모습이 있었고 원래였다면 박호 선수가 이 지점에 있었을 때 백승호 선수가 박호 선수 쪽으로 따라붙으면 여기서 이제 열려있는 이동경 선수 쪽에 더 많은 공간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북은 일단 박호에게 확실하게 류재문 선수가 압박을 가하게끔 배치를 시켜주었고 여기에 파트너인 백승호 선수가 한 단계 전진된 위치였지만 수비할 때는 많이 내려와주는 동선을 취하면서 울산이 이동경과 박호 두 명이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걸 두 명으로 대응을 했어요. 지난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력이 밀렸던 이유에 대한 김상식 감독과 전북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산의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북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압박,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오히려 울산의 중앙 위주 연계나 기본적인 울산의 빌드업 템포를 늦추려는 압박의 의도도 보여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북의 빌드업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의 빌드업은 후방 백스리를 이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울산이 압박을 할 때는 이동경 선수와 오세훈 선수가 투톱에 가깝게 압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전북은 센터백 2명만으로 특히나 지금
일단 김민혁 선수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구자룡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구자룡 선수의 빌드업이나 경기 감각을 전북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할 수도 걱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은 빌드업 시에 김진수 선수가 전진을 자제하는 형태로 변형 백스리를 이루었고 이렇게 울산의 이동경 선수와 오세훈 선수의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상당히 후방에 처진 위치를 이루면서 변형 백스리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송민규 선수가 볼을 지켜내고 이 장면이죠. 기본적으로 김진수 선수는 이용 선수보다는 확실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들과 백스리에 가깝게 대응을 이루고 있다고 볼만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 선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전진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형 백스리를 이루었고 이를 통한 후방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후방에서 울산의 압박에 대비하려는 전술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변형 백스리를 이루면서 이용 선수를 비롯한 측면 자원들을 조금 더 올렸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흥미로운 건 김진수 선수가 지금 왼쪽 풀백이지만 전진을 자제하고 뒤쪽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송민규 선수도 가운데로 좁혀서 4-3-2-1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왼쪽 측면 공간으로 김진수 선수를 대신해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송민규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서는 선수가 누구였느냐? 왼발을 잘 쓰는 쿠니모토였습니다. 쿠니모토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가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김진수가 전진하지 않았던 움직임을 오히려 대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쿠니모토가 넓은 공간에서 왼발 킥을 바탕으로 이날 경기 긍정적으로 관여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김상식 감독, 전북이 이전에 김진수 선수의 움직임, 또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쿠니모토의 움직임, 또 그럼으로써 가운데에 들어오는 송민규의 움직임으로 왼쪽 라인의 합을 새롭게 전술로 맞춰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이용 선수와 김진수 선수의 위치는 누가 봐도 높이가 다르죠. 김진수 선수가 정말 백스리의 위치를 서면서 비대칭 백스리, 혹은 약간 변형 백스리의 느낌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쿠니모토 선수는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볼이 갔기 때문에 내려옵니다만 이전 상황 백승호와 유재문보다는 조금 더 전진된 위치에 전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전북의 빌드업을 추가로 설명해드릴 장면인데요. 전북이 볼을 뺏어냈고 바로 후방 변형 백스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쿠니모토 선수는 왼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이를 넘겨받는 김진수, 그리고 후방의 변형 백스리가 다시 갖춰졌고 울산은 이에 맞춰서 1대1로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서 딱 나오죠. 비대칭 백스리가 되어 있는 김진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원래 쿠니모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치에 있죠. 쿠니모토가 김진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공간을 대신 올라가면서 왼쪽 측면 연계에 보탬이 되어주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속된 패턴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전북 현대의 모습입니다. 울산은 이날 수비할 때 보면 4-4-2와 같이 준비된 수비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일록 선수가 올라가고 이동경 선수가 약간 아래로 내려온다면 4-3-3으로도 보일만한 수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북이 변형 백스리를 쓰면서 쿠니모토와 이용이 올라가면서 좌우폭을 넓혔고 올 시즌 기본적인 전북의 연계의 어떤 주요 방향은 기본적으로 측면입니다. 측면을 넓게 쓰는 팀이거든요. 근데 울산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했던 수비 전형을 보여주면서 전북이 좌우를 넓게 벌릴 때마다 따라 나가서 울산의 수비폭도 좌우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형 백스리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이용에게 볼을 주고 전북은 좌우 간격을 서서히 넓힙니다. 울산은 여기서 4-4-2 내지는 4-3-3. 근데 이 장면은 4-4-2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이동경, 오세훈, 투톱. 윤일록 선수 내려가서 오른쪽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우, 원두재 이렇게 지금 허리라인 구성이 되어 있고 바코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북이 좌우를 넓힐 때 울산 역시도 좌우폭을 수비 시에 벌리면서 중앙 사이사이 공간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전북은 중앙에서 볼을 간수한 다음에 이렇게 측면으로 볼을 주게 되면 울산이 따라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게 됐어요. 이 사이 공간은 백승호 혹은 유재문 중에 한 명이 뛰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 있던 쿠니모토가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줄 수도 있고 활동폭이 넓은 구스타보 선수가 살짝 내려와서 후방에서 한 번에 뿌려지는 중앙에서의 전진 패스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송민규, 한교원 언제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중앙 사이사이 공간에 뚫리는 전진 패스를 받아낼 수가 있죠.
전북은 지속적으로 좌우를 넓히는 움직임, 또 이쪽으로 볼을 주는 연계를 통해서 울산의 좌우폭이 계속 벌어지게끔 빌드업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전북이 차근차근 중앙을 뚫어나가면서 빌드업을 해나가거든요. 폭을 벌렸고 이걸 살려내면서 여기서는 전북 선수들의 사실 아주 영리한 1대1 기술이 좀 돋보이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사이사이 공간으로 송민규도 내려오고 쿠니모토도 볼을 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전북이 울산의 벌어진 수비 사이 간격을 공략하는 모습인데 세컨볼을 따낸 다음에 사이사이 공간으로 구스타브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드 쿠니모토도 백승호도 다 같이 들어가서 꽤 넓은 안쪽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북이 좌우를 넓게 쓸 때 울산도 그만큼 좌우의 폭이 수비 시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스타브가 이걸 능숙하게 잡아냈고 울산의 수비는 해냈지만 이 과정에서 백승호가 파울을 얻었어요. 꽤 좋은 지점에서의 피파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일단 선수들끼리 백승호, 김진수, 쿠니모토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 호흡을 주고받거든요. 이 한 경기에 선수들끼리도 또 팀으로서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울산은 하필 이날 경기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은 이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패턴대로 쿠니모토가 왼발킥을 올렸는데 조현우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정말 이 킥이 날카롭게 떨어졌고 흐름볼을 송민규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골을 넣었어요. 전주성에서 송민규 선수가 전북 팬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북 공격의 상황. 이 장면은 전북 현대의 볼 순환이 다시 한번 잘 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좌우를 넓게 쓰면서 또 쿠니모토 선수까지 아까 얘기드렸던 왼쪽 넓게 움직이면서 안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까지 폭넓게 연계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고 중앙 사이사이 공간에서 구스타보도 볼 간수가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가 뛰어들었을 때 이렇게 백승호 선수도 바코 선수에 대한 수비를 하면서 볼을 끊어냈거든요. 원래라면 백승호 선수 혼자만 원볼란치에 있고 지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처럼 김보경, 이승기가 이 위에 위치해 있었다면 아마 백승호 선수가 바코를 쫓아붙는 과정에서 다른 이선 자원들을 놓치거나 아니면 아예 백승호 선수도 나란히 올라가 있다가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바코에게 류재문 선수가 붙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백승호 선수도 뒤쪽에서 같이 밸런스를 잡아줄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백승호가 오히려 바코에 대한 수비를 하고 빠르게 중앙 미드필드들이 옆에서 내려와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밸런스의 개선된 모습도 전북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는 울산이 전반 중반부터 조금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골은 전북이 넣었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이 시간대 이후로 조금씩 울산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북의 구자룡과 류재문이 공격 시에는 패스미스가 많아지면서 울산에게 볼을 조금 쉽게 넘겨주는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 울산은 아까 보았듯이 전북의 압박을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볼을 배급하는 템포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은 좌우 전환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전북은 울산의 배급과 전환이 빨라질수록 부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4-3-2-1 전술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빠르게 측면 쪽 공간으로 볼을 주면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측면 쪽 공간을 쉽게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울산의 배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북의 약점을 그대로 공략을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서 제가 강조했던 김태환 선수가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울산의 오른쪽 공격을 쭉 이끌었습니다. 울산은 그 과정에서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었고 여기서 이동경의 왼발 그리고 코너킥에서 울산 역시도 재미를 보게 됩니다. 프리킥에선 전북, 코너킥에선 울산인데 정말 제대로 맞았던 제대로 방향을 돌려놨던 임종은 선수의 세트피스였죠. 보시면 임종은 선수가 홍정호 선수하고 1대1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뿌리치고 먼저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방향을 완벽하게 돌려놨습니다. 이 장면도 울산은 측면으로 빠른 배급을 하면서 측면 위주의 연계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빠른 압박을 바탕으로 볼을 끊어내고 측면 쪽으로 전개하는 울산의 속도를 보세요. 일단 김태환 볼을 잡았죠.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태환이 볼을 운반하는 데 능하고 안쪽으로 줍니다. 윤일록 잡아내고 또 몰고 가요. 근데 끊겼죠. 이후 상황에서 세컨볼 잡았을 때 여기서 이동경 바로 오른쪽 공간을 주고 빠르게 측면 쪽을 파고듭니다. 이래서 김태환 선수가 또 속도를 발휘하는데요. 이 장면은 역시 울산이
전반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전북 수비의 측면 쪽 약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방금 봤던 그 헤더 임팩트. 홍명보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최전방 공격수의 무게감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 울산은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 해결사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계속 안고 있고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골잡이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뭐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난 시즌 주니어만큼 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의 장면마다 또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전반 중반 이후 시간대에 좀 더 유리한 스코어로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이 앞서 보았던 김태환 선수의 공격을 통해서 계속 상대 측면을 괴롭혔는데, 김태환 선수가 움직일 때 프리킥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중앙에 전진을 해야 했던 쿠니모토도 수비를 위해서 내려오게 되고, 김진수 선수 역시도 계속 수비에 머무르면서 둘 다 왼쪽 후방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이 이날 김진수의 변형 백스리, 쿠니모토의 공격적인 움직임, 송민규의 안쪽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왼쪽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정말 김태환 선수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윤일록의 침투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울산은 전북의 왼쪽을 말 그대로 억제시켜버렸어요. 그런 의도의 움직임으로 전반전 중반 이후의 기세를 울산이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이렇게 볼을 전개하다가 바로 크로스가 나가죠. 근데 뺏겼습니다. 상대 키퍼에게 볼을 주고 바로 상대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려 할 때 바로 압박을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 강하게 걸었어요. 1대1 균형이 잡혔음에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강하게 걸었습니다. 윤일록의 임팩트 역시 훌륭했고 울산의 흐름을 가져오는 데에는 이러한 압박도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울산이 공격하는 상황을 볼 텐데, 전북은 아까 수비할 때 4-3-2-1처럼 서면서 너무 측면 쪽 공간을 내어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공격할 때 약간 대비를 합니다. 활동폭이 좋은 구스타보 선수가 약간 내려가지는 모습을 보면 미드필드 다른 자원들과 조금 플랫형 라인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반보다는 좀 더 보여졌어요. 이 자리는 꼭 구스타보가 아니더라도 한교원이 내려오기도 하고 종종 송민규 선수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3명만 중앙 미드필드에 있으면 4-3-2-1 전술은 굳이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모여드는 전술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도 안쪽에 들어오면서 측면 공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완하고자 전방 2-1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4-4-2에 가깝게, 그래서 4명의 미드필드를 맞춰서 좌우를 좀 더 균등하게 막으려는 의도를 후반전에는 조금씩 보여주게 됩니다. 구스타보가 상대 왼쪽 지역을 좀 보고 뛰고 있죠. 근데 결국 아무리 구스타보가 좀 내려와서 대형을 갖추려는 의도를 후반전에 조금씩 보여줬다 해도, 뭐 이거는 누구나 공격진 중에 한 명은 누구나 다 랜덤으로 해당됐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전북의 압박의 고유자는 4-3-2-1이었기 때문에 결국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후반전에도 그래서 울산에게 측면 공간을 내어주는 시간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거는 뭐 하프타임 동안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내려오는 걸 지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들이 느꼈을 때 우리 이쪽 비니까 내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은 주도적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기본 고일자는 4-3-2-1이 어쨌든 긴 시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울산에게 측면 공간은 계속해서 내어줬던 전북이었습니다. 게다가 울산의 측면 자원들은 매우 빠르다는 점, K리그에서도 수준급으로 빠르다는 점이 측면을 속도감 있게 공략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었죠. 울산이 측면을 공략했고, 근데 이 장면은 결국 전북이 막아내거든요. 울산이 이렇게 측면 쪽을 두들기기 위해서 풀백을 올리고 윙포워드는 안쪽으로 좁히고 이렇게 측면 쪽이 많이 올라간 형태에서 아마 전북 쪽 벤치에서는 울산의 리스크, 울산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았을 거예요. 오른쪽을 전진시키는 만큼 결국 올라간 풀백의 뒷공간은 넓을 수밖에 없고, 이쪽을 좀 더 전북의 공격 자원이 직선적으로 파고든다면 뒷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혹시 울산이 라인을 올리려고 할 때 라인을 누르면서 억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은 이 흐름 때문에 교체를 좀 빨리 단행합니다. 54분에 날개 2명을 바꾸거든요. 한교원 대신 문선민이 나왔고 송민규 대신에 바로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울산도 이해질세라 이동경을 대신해서 이동준을 넣었는데, 이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F1보다 빠른 K리그1의 스피드레이서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이제 문선민의 움직임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사실 바로우도 여기서 봐야 되는데, 바로우, 구스타보, 문선민, 근데 이 선수들 교체 팁 직후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쌩쌩합니다. 이 좌우 윙포워드는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시종일관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혹은 풀백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스프린트를 가져갔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를 1대1에서 막아낼 수 있는 K리그에서의 어떤 수비수들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울산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의식해서 라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으로 올라가기 바쁜 김태환 선수도 좀 더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은 공격으로 전환을 어려워하고 전북은 분위기를 계속 앞으로 끌고 가면서 울산에게 넘어가 있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의 라인이 내려가고요. 이 공격은 무위에 그쳤지만 라인이 내려간 상황에서 울산이 다시 빌드업을 측면 쪽으로 빠르게 전개하려고 하니까 내려간 상황에서는 올라오는 상대 공격수 숫자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좀 더 팀을 전진시키고 빌드업을 할 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항을 받아서 볼 나간 게 바로 끊겼죠. 전북의 압박이 전방 자원들이 상대 수비 라인을 눌러주기 시작하면서 미드필드의 압박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이 위험 지역에서 전북이 볼을 끊어내고 역습에 나가는 상황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됐습니다. 바로 문선민이 넘겨봤는데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죠. 보기만 해도 울산 입장에서는 아찔합니다. 60분 대에는 이게 정말 뭐 장면 하나하나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굉장히 빠른 템포에서 양팀의 경기가 진행됐어요. 서로 롱볼로 뒷공간을 공략하고 이후에는 압박으로 역습을 하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장면에서 전북은 재미를 보거든요. 류재문 선수가 볼을 끊고 다시 울산이 나가는 상황인데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이 치열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전북이 끊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역습이 출발됩니다. 모두 바로우가 넘겨받았고요. 이어서 왼발의 쿠니모토, 반대 방향 그대로 스윙을 가져갑니다. 이게 문선민 선수가 이 지점에서부터 계속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노리고 쭉쭉쭉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쿠니모토 선수 입장에서도 한 번에 줄 수 있는, 또 울산이 라인을 올렸을 때 그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는 문선민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그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바로우도 참 빠르죠? 어느 팀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존재가 후반전에는 꽤 많은 역할을 차지했다. 또 이른 타이밍에 양쪽 공격수들을 바꿔준 선택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잡은 문선민. 크로스 자체는 사실 아쉬웠어요. 누구도 향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왼쪽 넓은 지역은 계속 쿠니모토가 빠졌는데 이 크로스 그리고 세컨볼이지만 여기서 백승호 선수의 압박이 또 나옵니다. 자, 전북은 앞서 얘기 드렸죠. 이 발빠른 자원들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물러서게끔 만든 다음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롱볼 올라가고 이 선수들이 뒷공간 공략에 성공했을 때 미드필드들도 같이 올라가서 세컨볼을 노리거나 계속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전 장면에도 있었고요. 이 골 장면, 결국 이 장면에서는 백승호의 빠른 압박을 통해서 상대 위험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고 바로 역습에 시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 정말 영리하고 현명했던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끊고 이어진 볼, 류재문의 기가 막힌 마무리. 전북이 2대1로 리드를 잡습니다. 사실 류재문 선수는 이 이전 상황은 공격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이 슈팅 하나로 전북 팬분들의 점수를 그대로 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울산은 실점 직후에 바코 대신에 이청용을 넣었습니다. 바코의 투입 이유가 잘 안 나왔죠. 결국은 막혔기 때문에 이청용이 들어왔고, 실점 이후에도 울산은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로 측면에서의 속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후반전 중반에는 류재문 선수의 골이 터졌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속도전은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울산이 계속 좌우를 넓게 쓰고 전환을 하면서 전북의 수비가 측면을 의식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가 코너킥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코너킥을 허용한 이 장면, 윤빛가람 선수가 일단 교체로 들어왔어요. 뭐 보기만 해도 K리그 팬분들은 좀 기대가 되죠. 워낙 킥이 좋은 윤빛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윤빛가람은 교체 투입된 이후에 이 코너킥이 첫 번째 킥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킥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정확한 궤적으로 올립니다. 또 한 번 임종훈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댔고 이동준의 정말 몸을 날린 도전,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청용 선수가 이 세컨볼을 받아내면서 골을 넣었어요. 홍명보 감독의 교체술이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돋보이는 점은 홍정호 선수를 뿌리치고 임종훈 선수가 또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북도 이렇게 임종훈 선수를 좀 놓치는 장면은 경기 후에는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임종훈 선수는 아마 화면이 잡아주기 전부터 계속 홍정호 선수를 뿌리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프더블을 가져가다가 스스로 공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더로 돌려놓는 상황이 있었고요. 돌려놓고
이 장면에서 보았던 거는 이동준 선수가 혹시 오프사이드이냐, 두 번째는 골키퍼의 처리를 방해하는 뭔가 미는 동작이 반칙이었느냐, 이 두 가지를 VAR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동준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고 이 충돌도 볼에 대한 도전 이후의 충돌로 상대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충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울산은 윤빛가람이 투입되면서 사하나 전형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고, 근데 공격의 골자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측면 위주로 두들겼죠. 80분 대에는 이 영상이 하이라이트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다 담진 않았지만 80분 대 이동준 선수가 연이어서 두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쉽게도 날립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이 장면들이 경기의 승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살리지 못한 것이 결국 아쉽게 작용됐다고 볼 수가 있고, 전북은 90분에 구스타브를 빼고 일류첸코를 넣습니다. 아마 전북도 어쨌든 울산과 승점이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1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그에서 이전처럼 구스타브와 일류첸코를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구스타브 일류첸코의 투톱을 썼을 시에는 안 그래도 측면 잘 쓰는 울산한테 마지막에 밸런스를 내줄 수 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도 구스타브가 서 있었던 최전방 자리를 그냥 일류첸코로 투톱을 쓰지 않고 그냥 선수끼리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는 한 방으로 증명했습니다. 일단 전북이 일류첸코 투입 직후에 역습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전북이 박스 안에서 수비가 된 다음에 일류첸코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날 정말 폼이 좋았던 쿠니모토, 그리고 또 한 번 일류첸코예요. 운반을 하면서 좌우로 흩어지는 바로, 그리고 문선민 선수 쪽을 제대로 봅니다. 일류첸코의 선택은 바로우 쪽이었어요. 물론 바로우 선수가 슈팅 임팩트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이게 이대로 그냥 이후에 골 없이 끝났다면 전북 팬들에게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장면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북의 압박으로 울산의 오른쪽 공격 전개를 끊어냅니다.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할 수 있는 전북, 쿠니모토가 넓은 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또 한 번 가져가죠. 쿠니모토 잡아놓고 딱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이 궤적,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머리로 꽂아넣는 일류첸코. 어쩌면 이 장면이 올 시즌 K리그1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결과에 따라서 전북 팬분들이 정말 잊지 못할 경기가 될 것이다. 일류첸코의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움직임, 이날 왼쪽으로 빠지는 쿠니모토의 움직임은 전술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이 골과 동시에 두 팀의 숨막히는 명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북은 승점 3점 차로 울산을 따돌리면서 다득점도 6점이나 6골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자리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정말 두 번, 세 번 봐도 대단한 명경기였던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 K리그 팬분들에게도 오랫동안 회자될 수 있는 현대가 더비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K리그1에 이런 빅매치들 볼거리들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현장 직관도 가능하니까 이 열기 온몸으로, 화면도 좋지만 현장에서 온몸으로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원투펀치 그린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원투펀치 레드로 찾아뵙겠습니다.